각 당의 대선 전략과 정책을 역사와 전통의 관훈 클럽에 초대되어서 영광입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당 차원의 진상조사 착수할 계획 없으십니까? 저는 그 해당 문제에 대해 가지고 결국에는 당무감사 정도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무감사는 당연히 저는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의 시작점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문건을 이첩 받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도 불확실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당에서 당무감사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본인이 여러 문건을 전달한 바는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지만은 그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했다는 것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또 저희 당에 이제 법률지원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당 차원에서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당연히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에는 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쪽하고는 접촉을 해서 확인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사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점이,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그리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쯤 전에 당내에 이런 선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 설치를 제가 언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당내에서 당내 갈등이 좀 불거지면서 이런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대선 검증단 설치가 좀 지연되게 된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 대응할 수 있는 검증단을 구성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고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검증단 설치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오히려 확보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내에서 검증단이라고 하는 것이 모 일부 후보 측에서는 그것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검증단이라는 것은 우리 후보를 보호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후보에 대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그 기능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도 모든 문제를 대중과 언론에게 앞에 놓고 이렇게 검증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리적인 문제나 아니면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들을 신뢰할 수 있는 당의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을 오히려 앞으로는 좀 방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몇 번 밝힌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의 직접적인 소통에 있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공개되었던 그런 만남도 있고 비공개로 이제 만났던 적도 있습니다. 후보 등록하기 전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일치하는 점도 있고 또 아주 말이 통한다라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겠고, 역선택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역선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후보에게 유불리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전당대회에서 찾아보면 기사에 나옵니다. 저는 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때 민심과 당심이 괴리될 수 있다라는 표현부터, 그래서 민심에서 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고, 당심에서는 제가 좀 더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세간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지층에서 제가 좀 더 불리할 수 있다는 어떤 주장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언론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학생이 입시제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공부를 못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대선 주자들께서도 지금의 유불리라는 것을 많이 고민하시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은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도 보통 역선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작용하려면요, 그게 아주 조직적 역선택이고 정략적인 역선택이라면은 가장 양자 대결에서 약하게 나오는 후보에게 몰려가는 것이 역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후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직 제가 나가야 할 총선이
3년 남아있는 시점에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을 받으니 저도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주목받는 대표가 아니라 여의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한 도전자의 길로 가보고자 합니다. 2030 세대가 현 정부의 실정에